점수 잡는 Hackers. Hello everyone! Hackers TOEFL의 양혜미입니다. 오늘은 최신 TOEFL 리딩 적중 예상 특강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구성 정보를 간단하게 프리뷰해 볼까요? 첫 번째, TOEFL 리딩 기본 구성 정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리딩 추천 문제풀이 순서 어떤 순서로 풀면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문제 유형 전략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적중 예상 특강 지문,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을 이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 점수 향상 팁,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TOEFL 리딩 기본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시간은 총 36분이고요. 지문 개수는 2개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 합쳐서 36분이에요. 계산을 해본다면 지문 1개당 문제 10개고요. 그리고 시간은 18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약 18분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한 번에 36분을 주고 알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지문에 좀 더 쓸 수도 있는 거라서 대략적으로 반을 딱 잘라서 18분, 18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만 앞지문에 한 20분까지 썼으면 뒤에 16분을 써도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문과 문제끼리 리딩에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 유형은 9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완벽하게 골고루 내는 거라기보단 지문당 6개에서 8가지 유형을 중복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 인기가 높은 유형이 있는 거고 덜 나오는 유형이 있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시험 방식. 컴퓨터 화면으로 읽고 답을 체크하는 거라서 밑줄 긋기 그리고 블락 처리 불가능합니다. 자, 리딩 단락별 문제풀이 순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지문 읽을까요 먼저? 아니면 문제부터 볼까요? 라고 수강생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각 지문 단락 읽기 전에 무조건 문제부터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제 먼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 키워드 있는 문장은 정독하고 문제 키워드 없는 문장은 속독 이렇게 써놨는데 처음부터 읽긴 읽다가 근데 그 읽는 게 문제 키워드가 나올 때까지는 빠르게 읽어주시고 문제 키워드가 있는 문장 드디어 왔어요. 그러면 꼼꼼하게 수식하는 것까지 다 정독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푸시는 거죠. 자, 오답을 그냥 지문과 다르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고득점 갈 때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not true 오답이다. not mention 오답이다. 오답 유형을 익히시고 분류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문장이 있으면 또 마무리를 하야죠. 그래서 속독 후 해당 단락 중심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세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시면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TOEFL 리딩 빈출 문제 유형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팩트라는 유형이에요. 사실 정보 찾기. 난이도는 골고루 출제됩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는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지문에 뭐 4, 5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많이 나오면.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문제부터 보기로 했죠? 문제 볼게요. Which is true of 해커스의 장점? 해커스 장점에 대해서 사실인 게 뭐야? 물어봤는데 지문을 한번 보면 해커스 강남 캠퍼스는 강남역에 있다. 해커스의 장점으로는 좋은 교재와 양질의 수업이 있다 라고 지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답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종류 볼게요. 교재가 좋지 않다. 왜요? 분명 장점에 좋은 교재라고 했잖아요. 정반대로 거짓으로 바꿨죠. 이러면 자, not true 오답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not true. 잘하셨어요. 그리고 오답 2번 볼게요. 스터디 운영이 잘 이루어진다. That is so true in reality, but not in this passage. It's not mentioned in this particular passage. 이 지문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스터디 운영. 개인 상식 혹은 어디서 들어서 얻은 정보 적용하지 마세요. 지문에만 입각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답 3번. 강남역에 캠퍼스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언급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장점으로 나온 건 아니었어요. 장점 파트는 이 뒷부분이었죠? 그러면 문제가 물어보지 않은 동문서답 정보죠. 관련이 없다 해서 not relevant 오답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not relevant. 그럼 이 세 가지를 오늘 암기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not true, not mentioned, not relevant. Perfect. 자, 동의어 고르기 유형을 한번 또 볼게요. vocabulary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문당 1개에서 2개 정도 나오는데 왜 이게 쉽냐면요. 일단 지문이랑 상관없이 첫 번째 문제 키워드 보고 그 키워드 주어진 단어의 사전상의 의미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전상 동의어를 골라주시는 거지 문맥만 보고 푸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문 읽기 전에도 바로 풀 수 있어요. 사전상 의미를 알면 사전상 동의어 바로 체크. 그래서 1초에서 5초 안에 푸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주 드문 경우 사전상 동의어가 2개 이상이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한 단어가 two different meanings을 가질 때 각각의 미닝으로 동의어가 나와버리면 그럼 둘 다 사전상 동의어가 되는 거잖아요. 사전상 동의어란 조건을 만족한 게 2개 이상일 때만 문맥도 추가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문장 요약하기, sentence simplification 문제인데요. 이 문제 유형은 많은 수강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자, 지문 음영 문장을 주고 내용을 요약하라고 합니다. 핵심 정보를 가장 잘 얘기한 보기를 고르세요라고 디렉션에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오답들을 좀 한번 볼게요. 지문 내용을 거짓으로 바꾼 거 우리 배우셨죠? Not true. 그리고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게 not mentioned.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갈게요. 베스트, 가장 나은 보기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세컨드 베스트는 고르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좋은 보기는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정답 보기에 비해서 지문 정보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좀 부족하게 담아냈으면 not sufficient 오답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의 요약 형태 혹은 작가 의도, 이런 문제의 고유의 오답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팩트 문제에서는 사실 정보 찾는 문제였다면 조금 얘기해도 많이 얘기해도 사실을 한 점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에서는 지문 문장을 일단 주고 보기 4개 중에서 베스트를 골라라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적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문 요약으로 갈게요. summary 문제는 오늘 2번째 지문에서 보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사실 정보만 정답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덜 포괄적이면 아무리 지문에 나왔다고 해도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마지막 팁을 드린다면 보기가 6개가 주어져요. 6개 중에 정답이 3개, 오답도 3개라는 건데 여기서 너무 헷갈리는 거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집중을 해보시고요. 20초만 한번 추가해보세요. 그래서 티나는 오답이 뭘까? 어떤 티나는 오답이 있냐면 자, 오답 3번부터 거꾸로 갈게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덜 포괄적인 내용. 보통 너무 자잘자잘한 예시를 포함을 한다든지 추가 설명만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오답들은요. 지문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포괄성 그리고 중요성은 대체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2개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티나는 오답 2개가 보통 디테일 하나는 꼭 끼고 있고요. 디테일이 2개가 티나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쉬운 건 뭐냐면 not true 오답이에요. 지문을 읽었는데 완전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해커스의 장점을 얘기했는데 해커스 나쁜 점 얘기하는 그리고 지문에 나왔던 얘기를 거꾸로 바꿔서 얘기하는 not true 오답 같은 경우는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도 쉽게 지울 수 있는 티나는 오답 중에 하나인데 어려운 오답은 not mention이죠. 호흡이 이렇게 긴데 지문에서 언급이 안 됐다 이걸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출랑 디테일 위주로 먼저 오답을 2개만 소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정답을 넣을 때 순서를 꼭 지켜야 되는 경우의 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답 2개 치우면 나머지 4개 보기 중에서 아무리 못해도 몇 점은 받을 수 있다? 부분 점수 1점 받을 수 있는 구성입니다. 만약에 정답을 다 맞추시면 2점까지 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 첫 번째 지문 들어갈게요. 역사 분야 지문입니다. Medieval cities and the rise of trade and commerce. 그러면 지금 중세시대 도시들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무역과 상업이 상승한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보기로 했죠. 1번 문제가 바로 vocabulary 문제입니다. 사전상 동의어 바로 고르시면 되죠. unprecedented는 무슨 뜻이냐면 pre 이 느낌만 보세요. pre 과거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없던, 전례 없는, 전대미문의, 매우 특별한. 그래서 답은 extraordinary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동의어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 간단하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거는 돌이킬 수 없고 변경 불가능한 거지 전에 없었다가 아니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간단하게만 보면 여기서는 단어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보겠습니다. During the early medieval period, 초기 중세시대 때 much of Europe was characterized. 많은 유럽 지역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그래서 그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나열하는 거 보면 low economic development, 더딘 경제 발달, 그리고 subsistence가 뭐냐면 이게 생계 이런 건데 뭐 최저 생계, 생계형 혹은 생계 농업, 생계형 농업, 그 다음에 and stable population, 안정적인 인구, 이렇게 특징이 이 시대의 특징이래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침체는 subsequently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요. 뒤이어서라는 부사예요. 오케이, 토플에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어서. gave rise to. 자, gave rise to는 give rise to가 원형이겠죠. 만들게 하다, 생겨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게 생겨나게 되냐면 용어 dark ages, 암흑시대. 딱 봐도 시대 이름이 별로 좋지가 않죠. 이런 시대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한대요. 이 용어가 설명하는 시대는 the era from the 5th to 10th century. 이 시기 사이쯤의 그 시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during, which, 전치사랑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커마를 그리고 그래서 정도로 해석하시고요. 얘를 이것을 넣어서 앞에 누군가를 가리키겠지. 같은 문장 앞에 명사 중 하나, 전체 상황, 일부구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두고 during을 그대로 존중해서 이것 동안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during which 커마부터 갈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 동안에. 만약 from which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by which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 동안이니까 동안이라는 거 보면 시간을 알 수 있겠죠. 이게 시기정부니까 Dark Ages 얘기하는 거겠죠. 이 암흑시대 동안에 Roman Catholic Church, 로마 카톨릭 교회가 became the predominant political economic power. 정말 지배적인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세력이 됐대요. 그리고 이 지금 교회 얘기가 쭉쭉 이어지다가 분위기가 바뀌는 게 11세기쯤 됐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의 발달이 만들어냈다. 우리 오늘 단어 문제 있었죠? 자, 뭐를 만들었냐면 surplus가 잉여잖아, 남은 것. 그러면 crop surplus는 잉여 농산물로 할까요? 그래서 진짜 전대미문에 정말 굉장한 오케이? 전례 없었던 남은 농산물들, 잉여 생산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created, 만들었다. 더 큰 경제적인 기회를 준 거예요. 누구한테? 지주들하고 그리고 소작농들한테. 그래서 이 얘기가 또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져요. 이런 생산성이 뭘 만드냐면 disposable income은 가처분 소득이에요. 그런데 이 소득은 income은 that created previously unavailable employment opportunities. 과거에는 없었던 고용 기회도 주고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게 자, 사람들 어떻게 촉구해요? From A, 그 다음에 to B로 이동하게끔 하더라 이거죠. Prompt people to relocate. 그러면 원래는 농경 지역에서 areas around castle, 성 주변 지역으로 옮겨가게 하는 거죠. 거기서 이 새로 옮겨간 지역에서 they participated in fair. fair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은 장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쓰였어요. 그래서 장터에 참여를 했는데 장터는 누가 자, 스폰서를 해준 거라고 보면 by nobles, 귀족들이 후원해 준 거죠. 그리고 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거 볼까요? allow them. them은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겠죠. 자, 이 사람들을 보고 자기들 상품 팔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너무 허락만 해주면 안 되니까 이제 노블들이 원하는 대가가 뭐죠? 대가가 tax예요. 그래서 세금 징수하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여기서 사람이 쌓이는 거잖아요. 이 장터에 사람들이 축적되면 자, 촉발시켰다. trigger the growth of towns, cities, city-states, 도시들, 지역들, 뭐 마을, 그리고 city-states는 도시국가죠. 그리고 이런 발달들이 자, combine with other factors, 다른 요인들과 함께 마지막 우리 오늘 제목이랑 연결되는 거 to create a proliferation. 오늘 제목에선 rise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확산, 상승, 증가가 되게 한대요. trade, 무역과 상업이요. 자, 그러면 1단락이 마무리됐고요. 이제 그 다음 단락 들어갈 때 지문부터 볼까요? 문제부터 볼까요? 문제부터 보셔야죠. 문제 2번. 한번 유형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except가 들어있으면요. 다음 중 문제 키워드에 해당되는 정보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일치 정보 찾기.
잘하셨습니다. 불일치 정보 찾기 문제는 negative fact라고 유형을 분류하고요. 옳지 않거나 언급이 안 된 정보를 고르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언급된 것부터 소거하시는 편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as towns emerged, 이제 도시들, 마을들이 생겨나면서 they began to gradually undermine. undermine은 뭐냐면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 the feudal system, 이게 봉건제도인데 봉건제도를 약화시킨대요. In which 봉건제도에서는 땅이 어떻게 되죠? was completely under the control. 누구 밑으로 가냐면 noble lords, 귀족의 영주 밑으로 완전히 통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역을 하면 땅을 귀족이 영주가 어떻게 한다? 완전 통제한다. 그리고 and peasants. 자, 소작농들은 어떻게 하죠? has limited freedom. 그러면 자유도 적고 mobility, 이동권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타운들은 뭐라고 알려졌냐면 became known as boroughs라고 하는데, 이게 borough라는 단어를 만약에 몰랐다고 해도 여기서 분명 소개하잖아요. 지금 이런 특성을 가진 중세시대의 지역인데 뜻은 무슨 뜻이면 자치구, 자치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given, 뭘 고려하면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다음에 자꾸자꾸 흔한 그런 proximity, 근접성 때문에요. 어디다가 이게 주로 근접했냐면 성에 근접을 하고요. And from which the term derives. 그것으로부터 뭐가 된다? 이 용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시간 지나면서 prominent merchant families, 정말 중요한 주요 상인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that부터 그리고 지금 trade까지가 이 상인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were called, 얘네들이 뭐라고 불렸다? 이 상인 가족들, 중요한 부유한 혹은 뭔가 파워가 있는 주요 merchant family, 상인 가족들은 뭐라고 하죠? 가문들이라고 할까요? 가족들하고 가문들, 그걸 burger들이라고 한대요. 여기서 이렇게 ER 붙인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어떤 특징 가진지 간단하게 보면 amass가 축적하고 모으는 거예요. 자본을 모으고 그리고 또 무역을 실행했던 그런 상인 가문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burger들, 방금 봤던 그 가문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richer and richer. 그러면서 they establish greater power, 더 큰 권력을 만들게 됩니다. through, 뭘 통해서 협상을 하는 거죠. 더 좋은 유리한 법적인 지위라든지 그리고 또 purchasing land castles from lords. 그러면 이 영주들한테 뭐를 사는 거죠? 땅을 사는 거라든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 키워드가 시작합니다. 문제 키워드는 town charter, 그 도시 헌장이 제공했던 burger들의 권리예요. burger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이제까지는 다 관련이 없었던 얘기고요.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키워드 시작. 이제 완전 정독해야 돼요. 자, 도시 헌장이 그들에게 burger들한테 어떤 autonomy, 자치권을 주는 거죠. 근데 어떤 자치권이냐? 사법적이고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자치권을 준대요. 자,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봤더니 burger들이 이거는 거래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개, 거래 중개 이런 게. 근데 여기는 contract니까 계약을 중개해 주는 거죠. With lords and church administrators. 그러면 영주들하고 그다음 교회 행정관들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Who granted them? 요 them은 계속 앞에 나왔던 burger들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그렇게 중개받은 상대방은 뭘 주죠? 그들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뭘 만들 수 있게? 이 burger들 스스로의 municipal laws, municipal은 그 시 자체니까 그 지역의 법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또 뭐도 할 수 있게 해주죠? To make 이 authority, 자치권에 걸리는 거고요. 하나 더 갈게요. To elect.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 지금 봤던 관료들 있잖아요. 그 지역의 관료들을 뽑을 때 그럴 때도 같이 자치권이 필요한데 그런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시 또 뭐에 대해서 협상을 하냐면 몇 가지 세금 징수되는 거 그거를 면제하게끔 협상을 하는 거겠죠. exemptions는 면제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계속 누구죠? 계속 문제 키워드 burgers고 차터가 주는 즉 burger의 권한들이니까 burger 누릴 수 있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들은 were allowed to levy, 징수하다. 자기들 자체가, burger들 자체가 또 자기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요금도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기 B번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따 보시겠지만 imposing tolls and taxes. imposed, 부과하다예요. 그러면 세금과 그다음에 요금을 부과하는 거. 이게 지금 연결이 돼서
언급된 정보죠. 일치 정보는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 헌장이 뭘 포함하는지 어떤 권한을 포함하는데 이 권한 다 버거의 권한이겠죠? To clear land for agriculture or urban development. 농업이나 아니면 또 도시 발달 때문에 clear land는요. 땅을 치우는 걸 개간하는 느낌? 정리하는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땅 개간하는 권한도 줬어요. 이게 보기 C번에 완전 똑같이 나와요. clearing land and the right to hold their own fairs. fair가 뭐였죠? 장터. 자기들 자체적으로 장터를 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권한도 준대요. 근데 이게 sponsoring fair. 이 장터를 주최한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후원한다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만 일단 여는 거 정도로 hold 대신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발달들은 굉장히 극심하게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버거들이 나오게끔 해주는 거죠. 왜냐면 아까 계속 뭔가 권한을 줬잖아요. 그 권한들을 누리면 더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 지역의 무역과 그 다음에 상업을 독점을 하는 거죠. 이 버거들이. 자, 그럼 이제 정답을 볼게요. 우리가 언급된 일치 정보를 다 소거를 했었잖아요. 남은 게 누구냐면 purchasing property인데 이것도 있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땅 재산 구매하는 거 나왔었는데 그거는 문제 키워드처럼 차터가 제공했던 rights, 이 버거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나왔던 얘기였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정보 진짜 중요해요. 잘 소거하셔야 돼요. 문제 키워드 집중하고 아무리 지문에 있어도 동문서답이면 관련 없는 정보면 불청객이야. 그래서 not relevant. 그래서 not relevant인데 오늘은 틀린 걸 찾는 문제니까 A번이 정답이겠고요. 나머지 보기들은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3단락으로 들어가는데 3단락에는 해당되는 문제가 딱히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인서션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때 가서 좀 더 읽으면 될 거니까 좀 빠르게 보면 Along with the weakening of feudal system 우리 아까 봉건제도가 어떻게 된다죠? undermine 약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약화되는 것과 함께 came the rise of guild system 길드 체제가 어떻게 된다? 생기게 된다. 들어오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어 동사인데 이렇게 도치됐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guilds were associations of craftsmen and artisans. 길드 정의 내려주고 있죠. 우리 많이들 아시긴 하겠지만 길드라는 건 뭐냐? 누구의 조합이냐면 이 기술자들이랑 장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association, 조합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약속을 하는데 뭘 하는 거죠? 서로 상호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는 거죠. 특정 주어진 산업에서. 그리고 그들은 어떤 그룹을 포함하는지 그 그룹의 리스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ETC라고 해서 등등 하는 거 보이시죠? Masons가 뭐냐면 석공, 그리고 목수, 재단사, 대장장이 쭉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크래프트 길드, 특정 기술, 그 다음 길드에 회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 회원에는 뭘 포함하느냐? benefit을 포함한다. 그리고 또 benefit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obligation, 의무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 멤버들은 뭘 노렸냐면 조직화된 홍보랑 또 protection of their business interests, 자기들의 그 사업의 이익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니면 홍보로 해도 되고 촉진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프로모션은 어차피 다 똑같은 거로 다 긍정적인 뜻인데 오늘은 촉진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This including controlling the prices of items. 여기서 뭐를 포함하는지 이 사람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거나 아니면 하는 행동들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물건들, 상품들의 가격을 통제를 하는 거고요. 또 임금도 통제하고 그다음 전반적으로 이 product, universal quality, 보편적인 품질이 guaranteeing, 보장을 하고요. maintaining monopoly on the trade, 이제 무역에서 또 독점을 유지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however, 분위기 바뀌죠? 그리고 길드에서 참여는 뭘 필요로 하냐? 긴 시간에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Before it could be profitable. 이게 이익이 되려면 오랜 동안 뭔가 숙련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수련하는 시기가 필요한가 봐요. Unpaid apprenticeships. 우리 인턴십처럼 생각하시면 되긴 하는데 unpaid 별로 좋진 않잖아 인턴 입장에서. 여기서 apprentice는 숙련공 밑에서 배우는 제자 같은 그죠? 장인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수련 기간은 돈을 못 받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스킬을 배우고 그게 얼마나 걸린대요. 아까 말했던 long term이라고 했던 걸 또 얘기하죠. 오랜 시간 걸리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유급으로 이제 직공이 되면 will have to prove himself. 자기가 증명을 해야 돼 실력을. 뭐가 되려고? master는 대가죠. 대가 장인이라고.
그래서 대가 장인의 위치를 받으려면 증명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걸 스스로 팔고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오직 마스터들만이 뭘 얻을 수 있냐면 independent wealth, 독자적인 부랑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버거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대요. 자, 그래서 despite the protectionist ideals of guild에 보호적인 이상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상만 가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상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뭘 가능하게 했냐면 부패 가능성을 용납해버리고요. At the top of food chain 누구겠어요? 그럼 우리 아까 계속 나왔었죠. 뭐 master, journeyman 그리고 마지막에 apprentice. 그런데 master일 것 같은데요. 제일 탑에 있는 건. 그죠? 먹이사슬의 제일 위에 있는 거. master가 되게 좋겠네요. 그리고 자기들은 부패하게 되고 whereby는 이것에 의해서 혹은 이것에서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master들이 가끔씩 연합을 해요. banded together to promote their own interest. 자기들 이익을 더 촉진시키고 뭐를 희생해서 이게 좋은 표현인데 꼭 외우세요. At the expense of A 하면 A를 희생시키고 해요. 그러면 이걸 희생시키고 더 낮은 지위의 멤버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이제 3번과 4번을 이제 연속으로 같이 풀 건데요. 먼저 3번이 오히려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 Why does the author mention Muslim merchants from the Middle East? 중동에서 무슬림 상인들을 왜 언급했을까? 자, 그래서 이런 타운들이 자기들 충분하게 권력도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타운인데도 마치 뭐처럼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자그마한 국가의 도시 국가같이, 그죠? 도시 국가같이 역할을 할 수 있대요. 그게 뭐랑 닮았다? 진짜 뭔가 소국가처럼 닮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인데도 국가처럼 할 수 있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요. 이태리에서는요. 베네치아라고 하죠. 거기가 이제 주도하는 1등 포트가 되는 거예요. 리딩 포트. 그러면 항구 지역이 되고요. 홈은 본거지겠죠? 그럼 집약적인 상인 활동의 본거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들은 거기 지역 상품들은 그렇게 막 다양하진 않고 특정 분야로만 국한이 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무역과 관련해서 일을 하려면 그러면 자기들 자체 수출품은 많이 그렇게 가지고 있진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의 preeminence, 탁월함. 아까 어디서 나왔었죠? leading port. 여기 무역 항구로서 정말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근거는 이유는 their role as middlemen. 중개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에서 중개인이고 또 뭐도 발달을 시키냐면 여기서는 파이낸셜 금융 인프라, 금융 기반 시설이 발달된 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대요. 이렇게 금융 시스템들, 인프라들 다 나오죠, 예시로. 그리고 우리 바로 문제 키워드랑 연결해서 볼게요. 그래서 협상과 그 다음에 contracts, 계약을 통해서 Venetians, 베네치아 사람들은요, establish themselves, 자기 자신들을 뭐로 만들었냐면 establish themselves as B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만들었다? preferred trading partners, 우선되는, 그죠? 무역 파트너, 상대 국가 아니면 상대 지역으로 만드는 거죠. 누구랑요? with Byzantine Empire랑요. 그리고 그 다음 and they는 계속 Venetian 얘기하는 거죠. 베네치아 사람들은 seized, 얻었다. 뭘 얻었냐면 full control of Mediterranean trade, 지중해 무역의 완전 통제권을 얻은 거예요. by spending, 자기 이익을 그냥 자기만 딱 먹는 게 아니라 어디도 쓰냐면 해군 작전에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해군이 가가지고 무력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겠죠. conquer and intimidate. 우리 문제 키워드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뭐로 나온 거야? 어떠한 경쟁자가 있더라도 이 베네시안들이 자기들이 얻었던 무역의 이득을 해군 작전에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하죠? 해군이 힘을 쓰면 그리고 또 작전을 시행하면 conquer, 정복도 하고 intimidate, 협박도 줄 수 있는 거죠. 위협을 줄 수 있는 거죠. 누구를? 경쟁자들. 예시로 나온 게 누구죠? 우리 문제 키워드. 무슬림 상인들이었어요. 중동에. 그리고 여기 뒤에는 다른 경쟁자 내용으로 바뀌어서 사실 문제 키워드랑은 관련이 없는데 베네신과 다른 이탈리안 경쟁자들은 예를 들어 제노바인들 있죠. 제노웨이스 셋업 뭘 만들었냐면 은행 기관들을 만들어요. 어떤 특정 지역에. 거기서 그들이 거래를 한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오답이 나오는데 제노이스는 사실 문제 키워드랑 베네시안스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그 후에 추가로 나온 얘기인데 그들이 뱅킹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다?
이 은행 관련된 정보 아이디어를 중동에서 얻었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관련성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조금 읽다 보면 그들의 국제적인 대부업 있다. 돈 빌려주는 거. 그리고 또 무역. 그런데 이국적인 실크랑 향신료 같은 것들을 무역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고 한 적도 없고요. Not mention에 문제 키워드 관련 없는 구간입니다. Not relevant.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이 Muslim merchants 왜 나왔죠? To identify a group. 누구를 밝혀내려고 어떤 집단인데 그들은 경쟁자로서 such as로 나왔었잖아요. 예시로. 누구한테? Phoenicians한테. 그리고 오답 하나 더 본다면 지금 이스트랑 웨스트, 동양, 서양이 협력한 구간이 아니고 이런 경쟁한 얘기니까 그 전에 나왔던 얘기랑 관련이 없는 얘기랑 섞지 마시고요. 그러면 not relevant도 되지만 이 경쟁자를 반대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not true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설션 문제는요. 실제로는 9번 문제로 나와요. 10번까지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 자, 끝에서 두 번째 문제로 출제되고 아무 단락에서나 출제되는데 오늘은 방금 보셨던 단락보다 더 앞단락인 3단락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문장에서 먼저 단서를 찾고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미 다 읽었던 거니까 바로 접근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문장이 뭐로 시작하냐면요. this로 시작해요. 그럼 앞에 뭔가 this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eventually가 큰 힌트가 되겠죠. 연결어로 결국이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결과 얘기할 거고 만드는 결과면 앞에가 원인인 거고요. 결과 내용이 뭐죠? 결과가 회원들이 불만을 가진대. dissatisfaction, 불만, frustration. 그게 나중에 자유, 기업, 옹호자들을 이용한다고 나오는데 일단 회원들이 불만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을 찾으면 되죠. 그게 어디 있었어요? 우리 방금 읽었던 얘기 중에서 어느 쪽 그 탑 of food chains 그쪽에서 뭐가 생긴다 그랬죠? 우리 먹이사슬의 탑인 이 길드 안에서 누구였죠? 마스터들. 그들에서 corruption 뭐가 생겨서 부패를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또 부패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스터들이 같이 연합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었죠? at the expense of 누구를 희생시키고 더 낮은 멤버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을 가지겠죠. 연결성 딱 보입니다. 네 번째 네모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연결어 eventually도 이용해 주시고요. this 지시어 이용해서 뒤로 빼주시고 앞에 원인과 지시 대상 소재 통일은 부패 가능성 그리고 또 아래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이익만 추구 그러니까 일부가 불만. 자,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고요. 이제 passage 2를 갈 건데 passage 2는 좀 거시적으로 볼게요. 마지막 문제가 서머리가 있습니다. Evolution of reptiles 파충류의 진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키워드를 먼저 1번 보고 가면요. Earliest reptiles, 최초의 파충류의 descendants니까 뭐죠? 후손들이겠죠. 근데 오늘 지문에 후손이란 표현이 paraphrase에서 나와요. 그리고 조상, ancestors도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according to evolutionary theory, 진화론적인 이론에 따르면 life evolved from simple forms from A to B. 생명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화를 했냐면 단순한 형태에서 그리고 좀 복잡한 형태로 진화를 한대요. 그리고 전통적인 과학의 성향은 다음과 같이 바라본대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냐? The former면 누구겠어요? Simple form하고 complex form. 둘 중에 전자니까 단순한 쪽이겠죠? 그쪽을 좀 더 열등한 생명체로 보는 거죠. 유기체로. 그리고 latter, 그럼 complex form. 복잡한 형태를 여기가 우등한 생명체 조직, 이겠네 이럴 거죠. 그런데 유기체겠네. though. 그런데 지금까지 봤던 거는 전통적인 얘기인데 이걸 this outdated 구식이죠. 오케이? 이게 좀 지나가 버린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많이 존중 못 되는 구식의 관점은 is biased 편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인간 진화의 측면에 너무 관점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진화의 시선이 as if 마치 인간이 이 적응 형태 있죠. 진화의 적응 형태 진짜 최상급 절정에 있구나 라고 인간을 제일 위에 두고 그리고 what all other species ultimately aspire to 인간이 있는 위치는 모든 다른 종들이 다 너무 열망하는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주관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이런 관점은 tends to underestimate 뭘 한다? 과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lower form이 우리가 simple form이었죠? 열등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형태들, 특히 우리 오늘 주제 reptiles. 이 파충류 같은 이런 낮은 열등하다고 여겨졌던 존재들의 복잡함과 그리고 다양성을
오히려 과소평가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는 거고요. 현대 지금 reptiles는 즉 파충류들은 지금 그 자체로도 엄청 매우 놀랍다. 그래서 뭔가 연구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다양성, 뭐 예를 들어 몸의 해부학적인 구조성에서 그리고 또 생태적인 다양성에서요. 그리고 10,000 plus species 나왔죠. 그러면 1만 개 넘는 걸 플러스니까 그런 종들, 지구에 있는 종들이 오늘 자, provide a fragmentary picture of the evolutionary history. 뭔가 진화론적인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종합적인 정보를 주질 못하고 파편적인, 부분적인 정보만 주는데요. 그런데 어떤 역사냐면 클래스가 우리 왜 종, 속 이러면서 진행되는 것들 있죠? 그 중에서 강에 해당되는 건데 파충 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reptilia. 이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타입, 큰 타입 and then ancestors of its member. 그럼 이 파충강에 속하는 그들의 뭐죠? ancestor면 조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 키워드는 조상이었어요? 후손이었어요? 후손이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장 처음에 알려진 이런 reptile ancestor 조상들은요. 언제 등장했는지 나와볼까요? 자, 요 단어는 사실 토플용 필수 단어는 아니고요. 전문 용어처럼 생각해도 돼요. Carboniferous. 카본에서 뭔가 탄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석탄기인데 고생대 특정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생겨났던 게 조상이에요. 조상이 300 million years고 3억 년 전에 나왔대요. 그럼 여기서 잠깐 후손이 3억 년 전에 나왔다. 아니죠. 잘못 읽겠죠? 믹스 매치했죠? 우리 문제 키워드는 후손이지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some of their successors. 이게 그죠? 후계자니까 후손이겠죠. 우리 아까 뭐로 나왔었죠? descendants로 나왔죠. 그런데 some이에요. some. 다는 아니고 일부는 대멸종을 살아남은 거예요. 견뎌낸 거예요. 대멸종이 어떻게 있었냐면 1억 년 후에 이 시점보다 1억 년 후에 95%까지 거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멸종이 되는 건데 그때도 이들의 후손들 일부는 살아남았대요. 이 부분이 정답이랑 연결되는 거 이따 보실 거고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후손들로부터 reptiles가 계속 어떻게 죠? 번식을 하는 거예요. 후손들 다음에 이제 번식하고 지배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연도 어떤 시대라고? 공룡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정답을 보면요. 정답은 B번인데요. 모든 후손들이 다 파멸되거나 멸종된 건 아니다. During the huge extinction event. 우리 봤던 그 대멸종 시기 때 그때 다 멸종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some of them, 일부는 후손들 일부는 살아남았다 그랬잖아요. 자, survived. 그런데 오답 보시면요. 3억 년 전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누구 얘기였죠? 후손 얘기였어요? 조상 얘기였어요? 조상 얘기잖아요. 문제 키워드가 아닙니다. not relevant. 그리고 반대로 얘기했으니 not true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혈통으로 진화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이 후손들이 다른 혈통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억 년 후에 살아남았다라만 얘기했지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not mention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용을 바꿨다 not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덜 복잡한 형태로 다시 돌아갔다 not mention입니다. 자, 일단락 정리하면 파충류를 소개하고 파충류 출현 시기, 오래 번식하고 점령했고 조상 어떻게 후손으로 연결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2단락을 보면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우리 마지막 서머리 때문에 좀 볼게요.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 That the earliest reptile-like animals, 가장 최초의 이 파충류 같은 동물들은요. 원래 어디서부터 진화했다라는 거죠? 원시 amphibians, amphibian 아셔야 된다. 양서류에서부터 왔다. 그런데 that had become land dwelling.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become, had become이죠. land dwelling이니까 육지에 사는 amniote가 뭐냐면 양막류예요. 막 아시죠 우리? 그거 가지고 있는 건데 amniotes are characterized. 이게 어떤 전문 용어처럼 어려운 단어라서 설명을 해주죠. 어떤 특징이 있니? 그랬더니 having some form of protective membrane,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알 있죠. 우리 알처럼 around the embryo, 그 배아 주변에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뭐를 활성화시키죠? 그것이 발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정된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예시 들면서 chicken embryo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또 many reptiles, 그 보호막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비슷한 알들을 가지고 있는데 waterproof, 방수의 layer, 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막 좀 더 자세히 얘기하네요. 그리고 초기 reptiles는 이런 가장 초기에
이 지금 파충류들은 descended from 어디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방금 보셨던 양막류, amniotes. 그런데 그게 원래 자가수정하는 그런 류였나 봐요. 그리고 또 had adapted to life outside of water. 우리 아까 land dwelling 기억나시죠? 육지에 사는, 즉 물에 더 이상 안 살고 물 바깥에서 사는, 거기서부터 이제 진화한 거고. 그리고 다른 그 양서류 조상들과 다르게 they did not require water. 보세요. outside water 또 did not require water. 자꾸 반복되는 개념 잘 기억해 주셔서 나중에 요약 문제에서 적용해 주세요. 그래서 바깥에서 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이제 바깥에서 사니까 여러 지역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데 여러 서식지에 진출하다가도 그 모두 포함한다고요? 다시 또 수생환경, 원래 있었던 물, 그 환경도 포함을 한대요. 어떤 일부 파충류들은. 다양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파충류 조상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earliest, 가장 최초의 형태를 얘기하면서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나왔는데 이제는 물 바깥에서 살고 물에 덜 의존해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양서류, 그리고 또 amniotes 이런 얘기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센텐스가 나와요. 하이라이트 센텐스. 문장 요약하는 문제 풀어볼게요. 자, 과학자들이 첫 번째 알려진 reptiles, 파충류를 고려하는 거는 누구냐? 그랬더니 were, diminutive, 작고 lizard-like, 약간 도마뱀 같은 그런 생명체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냐면 많은 작고 날카로운 이빨도 가지고 그게 어떤 거에 좋은지, 뭐 예를 들어 먹이 잡는 거 좋다 그래서 이빨의 기능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ll reptiles, 모든 파충류들은, 그런데 누구는 빼고냐면 거북이, 그 제외 가능성이 있어서 거북이는 좀 빼고 are descendants, 누구다? descended from, 어디서부터 후손으로 내려왔냐면 그럼 조상 얘기를 하는 거죠. These original animals, 이런 원시동물들. 그런데 그 원시동물들이 다 뭐라고 분류가 되냐면 diapsid예요. 이게 나이가 개수가 2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국류예요. 이국류. 머리 2개골에 구멍이 하나 있다 2개 있다 2개 있는. 자, 우리 하이라이트 처리 문장 들어갈게요. 문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문 문장입니다. Birds are also diapsids. 새들은 역시, 갑자기 새가 나오죠? 이국류야. 새들도 파충류만이 아니고 그 이유가 나와요. 뭐뭐 하니까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디서 기원했기 때문에 reptile, 파충류에서 기원했고, 또 하나 더, 두 번째 이유는 have anatomical features,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누구한테만 있는 거죠? 센 단어? unique 하면서 이 이국류의 고유의 특징인 그런 특징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 이국류지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특징들은 예를 들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개골에 양쪽에 뭐가 있다? 구멍이 2개 있는 거.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as 부분을 뭐로 바꿨죠? because로 바꿨고, birds came from reptiles, 이유 하나, 이 derive from, 원래 기원이, 이제 새들은, 조류들은 다 어디서 왔죠? 파충류, 그리고 and have physical traits, 우리 anatomical features 나왔었죠? 그런데 그런 신체적 특징이 only 대신 누가 나왔었죠? unique 라는 표현 나왔었고, 이런 이국류라는 있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 they are also, 새들, birds는 also diapsid, 이국류다. 자, 오답들 빠르게 보면요. 새들은 diapsid랑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국류다라고 했어요. Not true. 오케이? 그리고 except 이렇게 뭔가 예외적인 경우를 댄 적도 없고요. 원인과 결과 관계였고요. 그리고 C번은요. 우리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 얘기만 하고 결과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국류다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주절이라서 없어요. 주절 없으면 정말 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에서 둘 다 얘기한 보기가 있는데 굳이 부족한 걸 고를 필요 없죠? 이런 오답 뭐라고 했었죠? Not sufficient 오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being descendants of birds. 새들의 후손으로서 갑자기 reptile이 주인공처럼 나오네요. 그러면서 reptile이 그들의 조상들, 즉 새들과 뭘 가지고 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했어요. 새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reptile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했고 not true. 거기다가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요. not mention. 자, 그러면 계속 간단하게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새들을 reptilia, 방금 봤던 파충강의 일부로 보고요. 이런 고려는 sheds valuable light. 어디다가 좀 더 정보를 주냐면 on the long-held mesquite stereotype.
뭔가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that reptiles are merely scaly, cold-blooded creatures. 그럼 지금 이런 얘기는 맞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전에 가졌던 stereotype, 잘못됐던 생각일 거예요. misguided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좀 빈을 좀 있고 scale에서 scaly, 그리고 또 냉혈 동물이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그런데 in fact 사실은요. 사실상 어떤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다음 믿는 내용을 몇 절로 쭉 얘기했죠. 많은 고대의 이런 파충류 종들은요. 사실은 cold-blooded 아니고 이렇게 warm-blooded 온열 동물이었다. 그리고 또 많은 모든 공룡들이 다 warm-blooded 온열 동물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들이 만약에 맞다면 이건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such animals 그런 동물들은 좀 더 누구를 연상시키고 하냐면 of mammals 이제 누구랑 연계성까지 주는 거죠? 포유류와의 연계성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초 파충류가 어떤 상태였는지 도마뱀 같은 조그마한 그죠? 이빨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체 그리고 이국류라고 다이합시스라는 어려운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온열 동물일 거지 냉열 동물은 예전에 잘못 생각했던 거고요. 자, 우리 단어 문제는 endemic to라는 단어가 있는데 endemic to는 뭐뭐의 토종인 그리고 토착인이란 뜻이라서 native of 그래서 native랑 완전 똑같이 쓰이는 동의어입니다. 정반대 뜻 하나만 볼까요? exotic은 외부에서 이국적인 거죠. foreign to 혹은 exotic to가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은 간단하게 보면요. Over the course of reptile evolution. 자, 이제 뭐를 우리가 봤죠? 이제까지 얘기했던 게 파충류 진화를 본 거잖아요. 그 진화 과정을 지나면서 distinct lineage.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혈통들, 혈통 lineage라고 하죠? 그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reated. 뭘 만들었다? Very familiar subgroups of reptiles. 우리 현재 살아있는 그런 reptile들과 파충류와 굉장히 비슷한 굉장히 익숙한 subgroup이면 뭐죠? 하위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분화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하게. 그리고 as reptile species diversify 또 계속 subgroup이랑 연결되면서 분화되는 거. 다양해지는 거 나오죠. 그러고 또 확장도 되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또 수축도 되면서 그러면서 걔네들이 분화되는 거 한 번 더 볼까요? split into. 계속 분화되는 얘기를 해요. 다양하게 various related groups. 그리고 뒤에는 예시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단락은 파충류 분화, 여러 가지 하위 집단으로 나뉘는 얘기를 예시 들면서 얘기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서머리 문제입니다. 서머리 문제는 전체 지문을 요약을 하는데 정답 몇 개? 3개로 골라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답도 마찬가지 3개입니다. 파충류는 인트로를 보면 수억 년 전에 출현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파충류로 진화하기 전에 여러 가지 rise, fall, 흥망성쇠를 겪었다고 하고요. 자, A번 같은 경우는 오답인 게요. 일단 먼저 파충강에 있는 멤버들이 뭘 겪었다? 계속 어려움만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거의 멸종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not mention 낮추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넘버가 더 많아졌다. 수가 많아졌다. 분야가 됐다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자, 그리고 2단락 들어갈 때 보시면 2단락의 정답이 C고 오답이 B예요.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요. reptiles 파충류들이 이런 단어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극단적인 단어. 완벽하게 적응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not mention. 그리고 또 자기들의 진화적으로 거쳐왔던 길을 다시 역행했다?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C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걸 general consensus among scientists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최초의 파충류는 뭐였다? 양서류. 그리고 또 그 양막류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물에서 바깥으로 나오고 물에 의존 안 하는 거를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꼭 반복 단어니까 포함시켜 주시면 중요한 얘기를 포함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라서 여러분이 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복하는 얘기 당연히 중요한 얘기니까 반복하겠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2달러. 그리고 D번 같은 경우는 always 같은 경우도 일단 의심 포인트예요. 와, 이렇게 센 표현이 답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 많이들 주장됐다 그렇지만 안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확한 얘기. 이게 처음에 우리 선입견 잘못 가졌던 거였죠. misguided stereotype 있었는데 reptile들은 항상 뭐다? 냉혈동물.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중에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2번 같은 거 보시면 최초 파충류는 날카로운 이빨 가진 도마뱀 같이 생긴 애였고 그리고 warm-blooded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죠. 온열이라고 3달러.
이제 마지막 4단락 정답은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 따라이렇게 diversify. 잘하셨어요. 분화된 얘기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마지막 4단락 고유의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은 CEF인데 순서대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맞기만 하면 다 점수를 2점 가져가는 거고요. 이 중에 2개만 맞아도 몇 점 받아간다? 1점. 자, 그럼 마지막 단기간 점수 향상 팁 드릴게요. 문제 유형별 전략을 익히세요. 우리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특히 오답 종류를 잘 기억해 주세요. Not true, not mentioned, not relevant. 그리고 단락별로 반복 단어들을 메모해 주시면서 중심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물 밖에 살아? 물 덜 의존해? 물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면 물 X 이렇게 적는다든지요. 자, 그리고 토플 필수 단어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paraphrasing 원칙이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 도치되거나 좀 길게 복문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구문 복습해 주시고요. 시간 관리 꼭 해주시고 어려울 때는 일단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풀어도 되니까 표시를 해놓고 우리 이동 가능하다는 특징을 꼭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상으로 오늘의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